서울시위에서 체포된 학생들은 종로경찰서에서 혹독한 신문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감옥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시 식민지 절대 권력에 대한 복종과 탄압의 도구로 이용됐던 서대문 형무소는 이제 민족의 순환과 고통의 상징으로 남았는데요. 애국 선열들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경성감옥, 경성형무소, 서대문감옥,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는 서대문 형무소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무랬던 일제강점기를 거쳐 1970년대 유신 독재기와 1980년대 신군부 시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저항의 역사와 순환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는 역사의 현장인 곳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될 때까지 식민지 시기 감옥으로 운영된 이곳은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에 따른 사상범의 급증으로 1930년대에는 기존보다 30배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옥사입니다. 내부에는 견학을 온 학생들이 보이는데요. 60만 세로 수감된 당시의 학생들은 범법자, 전과자로 낙인 찍혀 냉기 가득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강제 노역을 하며 끔찍한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햇빛 한 줌 통과하지 않은 옥사 안은 한눈에도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만큼 아주 컸는데요. 우리의 자유권과 사법권을 강탈한 일제는 수감자들에게 각종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무력적 저항 수단이 모두 차단된 건 기후각서 때문인데요. 1909년 7월 사법권과 감옥 사무 처리권을 일본 정부에게 위탁한 이 각서로 일제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릅니다. 지금 서대문 형무소 전시관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감옥의 배치도와 조형물 등이 상세히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감자들이 운동할 때조차 대화를 단절하기 위해 벽으로 가로막은 겹벽장과 강제 노역을 위한 공장과 사형장 등이 있었습니다. 사형장 옆 이 나무는 일명 통곡의 미루나무로 불리는데요. 형장으로 끌려가는 애국지사들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눈물을 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5m 높이로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사형장은 입구로 들어갈 때부터 제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잔인한 고문과 날조된 재판으로 무고한 희생을 치른 순국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은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된 애국지사들이 순국된 장소입니다. 60만 세 운동의 주역이었던 권오설은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 일제의 고문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60만 세 운동은 1925년 11월 신의주 사건에 이어 조선공산당에 대한 두 번째 탄압의 계기가 됩니다. 1926년 6월 6일 천도교 개벽사 직원이었던 손재기의 집에서 조선 독립을 외치는 전단이 발견되면서 조선공산당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야기됩니다. 손재기, 민창식, 박내원 등이 검거되었고 다음 날인 6월 7일에는 주역이었던 권오설마저 검거가 됩니다. 7월 17일에는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였던 강다령마저 검거되었고 그해 8월까지 무려 조선공산당 관련자 80여 명이 검거되는 등 일제에 의해서 많은
관련자들이 근거가 되게 됩니다. 당시 신문에는 60만세로 체포된 학생들의 퇴학과 정학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용이 기사화됐지만 일제는 즉각 보도 통제를 실시하는 등 언론 보도를 금지했습니다. 현재 역사관에는 당시 취조 기록과 판결문이 보관돼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 중대한 사건은 일체 언론 보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곳은 일제의 잔인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고문실입니다. 취조실과 임시 구금실, 독방으로 구성된 이곳은 일제의 고문과 구타가 서슴없이 자행된 장소인데요. 버티기 어려울 만큼 잔혹한 고문으로 수감자들은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돼 죽거나 죽음 직전 병보석으로 가석방되어 출소 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서 있는 자세로 고문을 받는다는 벽관 고문을 체험해 봤는데요. 당시 수감자들은 손이 묶인 채 이 안에 갇혀 전신이 굳는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 굉장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벽을 가득 메운 이 사진들은 당시 항일 운동으로 수감된 5천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을 기록한 수용 기록표입니다. 학생과 청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종교계를 총망라해 민족 통일 전선체를 지향했던 60만세 운동. 이 가운데 투옥된 조선공산당의 권오설은 1930년 4월 옥사하게 됩니다. 일제는 고문 흔적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철로 된 관에 봉인한 채 유족에게 인계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60만세 운동은 뼈아픈 좌절 속에 크게 확산되진 못했지만 신간의 결성의 계기가 됩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작한 신간에는 국내에 140여 개의 지부를 두고 3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일제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갑니다.